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조작 날조 수사로 인해서 억울하게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탄핵이 되시고 역대급으로 무려 4년 10개월가량의 수감 생활을 끝내시고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탄핵이 촉발되었던 핵심은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태블릿 PC 날조 보도로 국민들에게 마치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한 것처럼 프레임을 싹 씌워가지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탄핵 전국 때는 문제의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소유가 2만% 맞다라는 기사들과 실사용자는 최순실이 맞아 이래놓고는 이제 와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손석희의 JTBC의 날조 보도와 검찰의 조작 사실들이 명명백백 드러나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태블릿 PC의 실사용자와 소유자가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이 검찰은 말을 하고 앉아있고요. 당시 이런 사기 수사 발표를 그대로 인용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이 하나둘씩 겁을 먹고 정정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국정농단도 아니고 592억 원의 뇌물죄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탄핵이 되셨고, 또 무엇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기간 동안 옥살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특검과 청와대 그리고 언론사들은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탄핵 전국 때 그 어떤 언론사보다 압도적인 이익을 챙겼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홍석현, 송석희의 JTBC 태블릿 PC의 명백한 날조 보도에 대해서 그 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되었고요. 종편 JTBC는 중앙일보의 대주주인 홍석현이 사실상 지배하는 방송사입니다. 태블릿 PC 날조 보도 당시에 JTBC의 공동 대표는 홍석현의 아들인 홍정도였고요. 보도 담당 사장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석희였습니다. 홍석현의 아들인 홍정도는 문제의 태블릿 PC를 개통하고 요금을 납부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 정책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김한수와 1977년생 동갑내기고요.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김한수 이자가 실사용자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끝까지 버티면서 검찰은 이자를 사실상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요,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 이에 대한 국가수의 회보 내용입니다. 태블릿 PC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음. 한편 네이버, 오피스, 구글, 넷피스24 등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음.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들이 말하는 태블릿 PC로는 수정 기능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어요. 문서 수정을. 인위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어플을 깐 흔적도 없다. 한마디로 문제의 태블릿 PC로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JTBC의 심수미 기자는 2016년 10월 19일 오후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최순실의 취미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다.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면서 최 씨는 평소에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녔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JTBC 기자들은요, 하나같이 인터뷰 때 사기술에 능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언론사인 듯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또 많아요. 특히 저 심수미라는 여기자는요, 기자의 본분을 상실한 채 고영태 일당과 저녁에 폭탄주를 마시면서 사기꾼인 고영태의 말을 그대로 팩트 체크도 하지도 않은 채 저런 식으로 그대로 인용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을 악의적으로 선동을 했고요. 또 저런 짓거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시고 감옥에 간 공을 높이 평가받아서 올해의 여기자상까지 수여한 아주 파렴치한 여성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여기자협회 심수미의 수상을 취소 요청을 한 상태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철저히 수사를 통해 가지고 심수미를 비롯해 이 JTBC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는지를 전 국민에게 그 진실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심수미 기자의 저런 보도를 시작으로 JTBC의 거짓말 퍼레이드는 멈추지 않았고요. JTBC의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원의 꼭두각시라는 그런 인상을 전 국민에게 매우 강력하게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 무차별적으로 횡행한 이 여러 선동 프레임 중에 하나가 바로 JTBC를 통해서 촉발되었던 겁니다. 그 결정타가 바로 2016년 12월 8일에 있었던 제1차 해명방송이었고요. JTBC는 태블릿 PC와 관련된 세간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면서 방송을 마련했는데 당시 앵커였던 손석희와 심수미 기자 간의 일문일답으로 진행된 이 방송에서 심수미는 해명이 아니라 한술 더 뜨는 업그레이드된 멘트를 전 국민을 향해 날리게 됩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하도 많이 고쳐서 태블릿 PC의 화면이 뻘겋게 보일 지경이라면서 더욱 자극적인 표현을 구사했었습니다. 이건 해명이 아니라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주 매우 심한 표현을 덧붙여가지고 기존의 날조 보도를 더욱더 견고하게 다지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송이 있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여가지고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를 시켜버리죠. 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심수미 기자는 태블릿 PC 날조 보도로 2016년 연말에 한국여기자협회에서 주는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2017년 1월 한국여기자협회에서 JTBC의 보도 관련 심수미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상을 수여했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와서 보면요. 더욱더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밝힌 JTBC의 태블릿 PC 특종 보도를 주도했다. 고용태 전 WK 이사를 직접 만나 최순실 씨가 제일 잘하는 일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 이런 단독 보도를 이끌어냈고 JTBC 특별 취재팀이 이후 결정적인 증거인 태블릿 PC를 발견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JTBC의 고용태 증언 및 태블릿 PC 보도는 최순실 등 비선 세력의 국정농단을 자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로 이어졌고 결국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특별수사로 이어지는 전국 분수령이 됐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이런 내용으로 심수미 기자에게 공동 대상을 수여했었는데요. 지금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히 거짓임이 드러났으니까 당연히 수상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더 나아가서 기자로서의 팩트체크는커녕 고용태의 진술을 100% 반영해서 날조 보도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수미는 왜 저런 짓을 했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소상히 실토를 해야 할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심수미 기자가 최순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것이라고 인용 보도한 데에 대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고용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정정을 요구한 것 등을 포함 수상 취소를 요청한 바가 있고요. 당시 협회 최경옥 회장은 향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취소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취소 검토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 취소를 하고 엄벌에 처해야지 무슨 취소를 검토를 하니. 자, 아무튼 시상식 때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니 당사자인 고용태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심수미는 지 생각을 전 국민에게 보도한 겁니까? 또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고용태가 했다며? 이런 짓거리라고 상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대상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문제는 JTBC가 태블릿 PC의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JTBC 측이 국가수 감정이 있기 훨씬 이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면 또 그 진실을 알면서도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 문서 수정 기능이 없는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딴 말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JTBC의 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명백한 날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을 이런 식으로 날조한 행위는요, 무고나 위증과 같은 중대 범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JTBC의 실질적 사주인 홍석현의 지시를 받고 저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보십시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기 하루 전날에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4년 10개월 만에 사면 복권이 되셨죠.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컨디션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이고요. 탄핵을 주도했던 이 세력들의 패악이 하나 둘씩 밝혀질 겁니다. 여기서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는데, 여기저기서 떠도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잇몸이 주저앉았다, 정신 상태가 이상, 아무튼 이런 얘기는 직접 보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면 함부로 이 주둥이를 나불나불 대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 시청자나 구독자분들, 정상적인 보수 국민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혹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핵폭탄 같은 진실에 대해서 겁을 먹은 자들이 그런 선동, 공작질을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한 끼도 못 먹고 살았던 그런 놈의 나라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놨더만 이놈의 변절 세력들이 대놓고 역적질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속히 명예회복을 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금 재건시키는데 큰 힘이 되어 주셔야 할 듯합니다. 저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끔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빵식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및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거짓없는 애국 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